안녕하세요. 아문입니다. 오늘은 70억 개의 지구를 읽어드리는 8번째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읽어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책의 61페이지 어떤 남자의 묘비라는 제목이 있네요. 어떤 남자의 묘비. 자애롭고 지성적인 부자를 부모로 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았으며 외모 또한 출중했다. 자라면서 그의 외모와 지능은 갈수록 빛을 발했다. 그는 음악과 미술을 포함한 모든 예술 분야에도 능했다. 각종의 스포츠 역시 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는 풍부한 감성과 위트로 사람들을 즐겁게 할 줄 알았으며 그러면서도 겸손과 배려를 잊지 않았다. 사회에 나간 그의 행보는 독보적이었다. 그가 손대는 사업은 언제나 탄탄대로였다. 그를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사랑하였다. 그를 칭찬하지 않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름답고 우아하며 사려 깊은 여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은 동화 속의 왕자와 공주처럼 만인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꼭 자신 같은 아이들을 낳았다. 그가 꾸리는 가정은 그의 사업 못지않게 완벽했다. 자식들은 완벽히 그의 뜻대로 뛰어난 재능과 더불어 훌륭한 인격체로 자라났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다시 자녀들을 낳아 기를 때쯤 평생 아픔이라고는 모르던 그가 많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지상의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평화로운 미소를 띠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묘비에 누군가 이렇게 썼다. 태어나나 마나 한 사람, 심심해서 왔다가 그냥 그렇게 가다. 태어나나 마나 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의 친구가 묘비에 적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어쩌면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리고 인품까지도,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들, 가정을 이루는 일까지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의 친구는 그의 묘비명에 태어나나 마나 한 사람이라고 적었을까요? 저는 왠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눈치를 채셨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만을 바란다면 어쩌면 그런 분들은 굉장한 욕심쟁이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러 가시면 아무 우여곡절이 없는 영화 주인공이 한 2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잘 먹고 잘 사는 마냥 해피하기만 한, 마냥 행복하기만 한 그런 영화를 2시간 동안 찍었다. 물론 나름대로의 가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렇게 행복한 주인공을 보니까 나까지도 행복해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무슨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돈이 아깝다. 이런 표현을 할까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늘 주인공들이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기만 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고 어떤 갈등도 없이 행복하기만 한 그런 주인공들의 모습을 담는 드라마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물론 한두 번쯤은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내 마음까지 행복해지는 것 같다라고요. 그러나 그런 드라마를 몇 달, 몇 년 계속 방송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드라마를 계속 보시겠습니까? 아마 재미없어서 다른 채널로 돌릴 겁니다. 자, 차이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은 어떤 문제 없이 행복하기만을 바랄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모순이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무언가가 스펙타클한 전개가 있기를 바라고 막상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점도 없는 그러한 삶을 바랍니다. 자, 이것은 보는 시각의 차이죠. 여러분들의 삶도 영화나 드라마와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맡아 있는 그 배역에만 충실하느라
자신이 배우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배우인 여러분은 다양한 배역을 소화해보고 싶어하고 또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풀어나가고 이겨나가는 쪽으로 많은 노력 그리고 그 노력 끝에 얻어지는 어떠한 그 열매를 맛보고 싶어합니다. 마냥 행복하기만 한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 문제 안에서 내가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 그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겠죠. 적절한 과제가 주어지고 그것을 여러분의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이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과제를 굉장한 스트레스로, 불행으로, 불운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의 삶은 너무 힘들었다. 이제는 과제를 그만 풀고 싶다. 네, 여러분들의 원성이 지금 제기에도 들립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내가 바란다고 해서 또 내가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힘겨운 과제가 오지 않나요? 또 내가 바란다고 해서 마냥 행복하고 좋은 일만 생기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조금은 한 걸음 뒤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뒤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50, 60, 70 또는 그보다 더 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이러이러했다라고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과연 정확할까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기억은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특히 사람에 얽힌 것이라면 더더욱 부정확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던 그 일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여러분들의 해석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이 꽤나 명확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명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 그대로의 기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해석, 어떠한 정보에 대한 여러분들의 해석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그 삶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던 같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보면 서로 상당 부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서로가 똑같은 사실에 대한 해석을 달리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기억은 절대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지도 않은 그 기억을 붙들고 이것이 나의 삶이었노라, 행복했노라, 불행했노라, 어쨌노라 나름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이 해석이라는 것이 뭐 수학적인, 과학적인 이런 해석은 아닙니다. 다만 똑바로 보자. 왜곡됨이 없이 보자. 자, 어려운 이야기 같죠? 사실은 쉬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한 걸음 물러서서 보자는 것입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어보면 또는 심지어 고스톱 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게임에 참여할 때보다 옆에서 지켜볼 때 훨씬 잘 보이죠. 누구나 옆에서 지켜볼 때는 고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둑으로 치더라도 옆에서 지켜보면 최소한 2급수 정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도 조금은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진다면 나름대로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코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아무 일도 없는 어떠한 힘겨운 일도 없는 삶을 바랄 것이 아니라 조금씩 힘겨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그 지혜로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보람있고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70억 개의 지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네, 언제나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